네, 지난해 거짓 평가 파문을 일으킨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또 엉터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KBS는 4천억 원 상당의 대형 사업이 왜 이렇게 줄속인지 연속 보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거짓 작성을 했다가 행정처분까지 받은 업체들이 재조사에 버젓이 참여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강혜슬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천억가량이 투입되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를 잇는 길이 8.25km 교량입니다. 현장 조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진행돼 지난해 6월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조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부산시가 다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원청에 해당하는 일종평가 대행자에 포함된 업체 2곳. 첫 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과 처분 의뢰를 받은 바로 그 업체들입니다. 부산시에서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법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상에 위법이 돼 있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하청격인 이종업체 역시 첫 환경영향평가 당시 허위 작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 대저대교 건설의 가장 핵심 사항인 겨울철 조류 조사를 맡았습니다. 심지어 허위 작성 당사자였던 담당 기술사가 버젓이 참여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저하고 이야기하세요. 부산시는 일종업체의 경우 관리부실 책임은 있지만 직접 거짓 작성을 하진 않았고 이종업체가 허위 작성한 부분은 배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낙동강 유역청에서 나중에 저거 하실 거니까 낙동강 유역청에서도 뭐 그게 아니라 하면은 잘못된 거라면 낙동강 유역청에서 이야기할 거고. 부산시가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판단을 미루는 사이 환경청은 평가대행사 선정에 관하는 부산시에 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 보신 대로 지난해 한 차례 이 거짓 파문을 일으킨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또 엉터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강혜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강 기자.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업체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사건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4천억 원 규모의 이런 대형 공사를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 대저대교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엔 경남 창녕군 대야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또 거제시 노자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네. 모두 거짓 평가서를 제출해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미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 업체입니다. 네. 이렇게 거짓을 수차례 일삼은 업체, 도대체 어떻게 믿고 조사를 맡길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시민단체 역시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거짓 작성 부분은 다른 업체가 참가해서 다시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의 해명이 일단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재작성한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KBS 취재진이 직접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해서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엉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잘못 적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대저대교 주변에서 발견되는 법종 보호종을 기록한 부분에선 소유개를 황조롱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또 잿빛 개구리매를 큰 말똥갈이라고 표기했고요. 큰 기러기가 활동하고 있는 장소엔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게다가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에 최대 반경 8km 안의 철새 등의 생태 환경을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평가서엔 아무런 관계없는 곳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취재를 해보셨더니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여러 군데 드러났다고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전문가 합동조사 명단을 살펴봤더니 이미 한 차례 거짓 작성에 평가에 참여한
교수가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네. 또 조사에 참가한 시민단체들 역시 생태계 조사와 관련해 전문성도 없고 관련도 없는 곳들입니다. 인간성 회복운동협의회, 생곡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원회 등이 환경영향평가 합동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심지어 대저대교 건설을 촉구한 단체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중립성 위반 논란도 제기됩니다. 거짓 조사 때처럼 현장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모두 빠져 있습니다. 숙박 증명서나 영수증 이런 것들을 통해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되는데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라면 부산시에서 먼저 이렇게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다시 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부산시는 이런 업체를 계속 고집하고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그 점이 취재하면서 참 궁금했는데요. 네. 부산시는 취재진의 사업의 효율성 진행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다시 평가 대행사를 뽑아서 처음부터 조사를 시작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기 때문에 사실상 꽤 어렵다는 겁니다. 예. 또 제조사인 부산시가 아닌 평가 대행사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이라고 부산시는 판단했습니다.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산시가 사실상 대저대교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면 다리를 건설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시가 강행하더라도 지금으로선 이 막을 수가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요. 법적인 제재의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선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서로 대행사를 제외하라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요. 네.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환경부의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네, 비용과 효율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더 큰 것을 잃지 않아야 될 텐데 부산시의 좀 현명한 행정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혜승 기자 고생하셨습니다.